홍카 어깨가 무거우시죠? 대한민국이 걱정되고 청년의 미래가 염려되어서 하신 쓴소리를 국회에서 듣는 이들이 많네요. 그들이 더욱 못된 소리를 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본인들의 선택에 자신이 없어서일 겁니다. 홍 반장님, 잠시 대한민국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홍 반장님만 생각하세요. YS의 말씀처럼 결국은 홍 반장님의 소신과 진심이 그들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대홍. 아직 세월이 창창하지요. 한 27년 대선에는 무소속도 검토해주세요. 조직은 정권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 공약 만들어가면서 다시 시작합시다. 무소속 출마하면 누가 찍냐고요? 우리 청꿈 회원이 찍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게 맞나요? 요즘 들어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부끄럽고 짜증나고 무기력함만 듭니다. 박근혜 이후로 문재인까지 겪고도 지금 유력 대선 후보 둘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뭐라고 손가락질 할지 두렵습니다. 이런 대선이 될 거라고 진작 예측했습니다. 윤 후보 회동 결과 오늘 저녁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둘째, 처갓집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 이상 끝. 둘 다 가능성은 없군요. 제가 웬만해선 준표님의 뜻을 따르지만 합류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홍준표는 보수 우파당의 어르신이지 잡탕밥의 어르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양아치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건 물론 30년 전부터 뭔가 밑밥을 깔아놓으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대선의 또 약간 특성 때문에 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하는데 그죠? 대선에서는 무슨 특징이 뭐 별로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이 따로 뭐 옛날 과거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없습니까? 후보들이 이제 여야 후보가 예. 안개 속에 어떤 미궁에 좀 빠져 있는 거죠. 예. 후보가 뭐 교체설이 자꾸 나온다는 거. 예. 또 뭐 후보들이 그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후보들이 그 정치 경력이 짧다는 거. 예. 그렇죠. 뭐 정치 경력이 짧은 거는 신선하니까 오히려 뭐 그렇죠. 좋은 요소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여야 후보 모두가 뭐 구설에 휘말리니까 예, 그 실망감을 주고 아니 그 실망감을 주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하나는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예. 정말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예. 국회 그걸 안 했고 또 그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이번 선거는 예. 그럼 허 후보께서는 공약이 가장 큰 이제 관심을 많이 30년 동안 공약이 똑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내 공약을 뭐 여야 분야이라 막 모든 정치인들이 30년간 퍼갔죠. 예. 우리 오늘 아침 신문 광고에 나온 공약 한번 보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저 옆에 이제 뭐 국가혁명당 3.3 정책 옆에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지금 직접 지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 지은 거죠. 저 카피가 아주 유행됐죠. 유행됐습니다. 저게 30년 전부터 제가 저 카피를 한 거는 저 30년 전부터 저렇게 그렇죠. 나와 있었습니까? 저 카피를 썼는데 저게 왜 했냐면은 국가 예산은
우리 이명박 있을 때는 200조였습니다. 예. 국가 살림이. 예. 박근혜 때 이제 380조까지 올라갔죠. 예.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오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610조예요. 예.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5년 사이에 국가 예산이 1000조까지 올라갑니다. 1000조까지. 예. 국가 예산이 연간 23% 정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의 소비는 커지는데 국민들 생활은 점점 작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들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국가는 방만하게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610조도 모자라서 추경을 또 100조, 200조 해야 되는 판이야. 예. 근데 그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야 후보의 모든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산을 70% 전략하겠다는 거예요. 국회는 월급 안 받아. 국회 100명으로 만들어. 보장은 없애. 지자체 월급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 32조 안 쓰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연간 45조의 저출산 대책.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예산을 많이 쓰는데 아기는 세계에서 제일 0.7명을 낳아요. 두 사람이 0.7명. 그러니까 인구가 앞으로 30년 후면은 대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 절벽이죠. 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삼각형이었는데 어린애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어린애가 노인의 10분의 1. 이거 나라 망합니다 나중에. 옛날에는 노인보다 어린애가 10배가 많아. 예. 지금은 어린애보다 노인이 10배가 많아. 예. 그게 나라 망해요. 이거를 내가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뭐 이랬거든. 예. 근데 그걸 미쳤다고 그 당시에. 예. 근데 사실은 10년 전에 해야 돼요. 예. 이제는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여성들이 직장이 생겼잖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공약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만 공약으로 이렇게 됐으면 결혼을 많이 했을 거다 이런 했을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만약에 이 호미로 막을 걸 예. 이제는 연간 45조를 퍼부어도 예. 결혼 안 합니다. 그 45조를 산모들한테 직접 준다면은 한 사람당 1억 6천이거든요. 예. 근데 그 1억 6천 줍니까? 산모들한테 돈 주지 않아요. 아예 안 낳죠. 그 저출산 예산이 이제 한 45조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뭐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예산까지 다 이제 그 육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육아 출산- 예산뿐이 아니라 예. 유아 예산. 예. 유아 예산도 들어있고 육아 예산도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유아까지 다 들어있죠. 예, 유아 보육비도 예, 들어있어요. 보육비도 들어있고. 들어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이 출산 이 정책이 100%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산모에게 직접 혜택이 와야 돼요. 예. 그건 어떻다 하더라도 육아 예산이나 육아 수당을 못 주더라도 산모에게 직접적인 돈이 가야 결혼하지. 예. 또 그것만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월 150만 원 주죠.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예. 그러면은 생활이 안정이 돼요. 부부 300이 나오잖아. 그러면 결혼하는데 지금 40대 50대들이 집에서 노는 애들이 직장만 이력서 넘으면 떨어져.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죠. 그러면은 직장 없어. 집에서 놀아. 회사 오대 들어가면 한 3개월 만에 쫓겨나와요. 좋은 직장이 아니니까. 예. 그럼 이 젊은이들이 이 결혼 조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봐야 결혼해봐야 생활이 안정이 안 돼.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공약은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일단 3억을 줘요. 옛날에 1억인데 지금 3억이잖아요. 예.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죠. 그러면 누구나 결혼을 해. 그러면 생활비가 또 월 부부 300이 나와.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18세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장이 됩니다. 애 낳으면 월 100만 원씩 줘 10살까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은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결혼을 안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 이 공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포퓰리즘 반대입니다. 반대. 포퓰리즘적 공약이죠. 사실은 보면 아닙니다. 돈을 푸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예. 예산 공무원이 쓰면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예. 국민이 쓰면은 포퓰리즘. 이거는 잘못된 거고 예. 여야 후보가 내놨는 공약 8만 원씩 주겠다. 예. 그건 그야말로 지금 전략을 하지 않고 예. 국가 예산에다가 추경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이게 포퓰리즘이고 예산이 공무원이 쓰는 거 정치인이 쓰는 걸 아껴서 예. 국민한테 주는 거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포퓰리즘과 예. 내 공약은 포퓰리즘이 하나도 없는데 여야 후보 공약은 100% 포퓰리즘이야. 아니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추가해서 돈을 주는 게 포퓰리즘이지. 그렇지. 지금은 예산 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 아닙니다. 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예. 전체 자산이 7경이에요. 예. 5천만 명을 하면 한 사람이 14억씩 국가에 맡기는 주주야. 그 국민이 주주 아닙니까? 배당금을 주자. 그래서 국민 배당금입니다. 월 15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월 800만 원 이 돈을 8만 원씩 주는 거 있죠. 예.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것은 뭐냐면 포퓰리즘입니다. 왜냐? 그게 국민의 기본소득 아닙니까? 기본소득은 자기 가서 벌면 되지. 그거 왜 줍니까 그거? 8만 원을. 그러면 자식 보는데 아버지는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받아. 아버지가 거짓입니까? 이게 가족끼리 자존심이 상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국가에서 8만 원을 받아. 기본소득을. 그럼 기본소득 그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8만 원 주면 생각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소득이 안 돼요. 용돈도 안 돼. 이거를 기본소득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제 말은 그거는 포퓰리즘이에요. 내가 뭐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다 후보들을 다 좋아하는데 정책으로는 이게 분명히 그건 포퓰리즘에 들어가고 그분들이 요새 포퓰리즘 많이 하더라고요. 50조 100조. 근데 저는 그런 게 전부 포퓰리즘에 들어가고 예. 나는 국가 예산을 70%를 줄여버려. 예. 10년 전에 박근혜 때는 200조 가지고 국가 살림했어요. 지금 610조가 왜 필요해요? 이거는 나라의 돈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판을 친다니까. 제가 왜 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고 하냐면 미국 인구가 3억입니다. 우리 인구 얼마예요? 5천만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몇 명이에요? 300명. 미국은 100명이에요. 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원이 최종 결정하니까. 우리 상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에요. 우리는 하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도 100명이 하는데 우리가 이 미국의 주 하나만 더 보다도 작은 나라에 있어.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 뭐며 그 보좌관 3,000명은 또 뭡니까? 예, 국가 예산을 예. 줄여서 주는 돈을 포퓰리즘이다. 예. 이렇게 말한다면 경제에 기초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이제 허 후보가 공약한 이 배당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재정에서 도둑놈들 돈을 뺏어서 이제 나눠주는 거기 놀아준다. 예,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도둑놈은 국회의원들이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지방에 가보면 예. 내가 이번에 1조를 국회에서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써놔요. 프랭카드에 예. 뭐 개발하는데 내가 2조를 가지고 왔다 뭐 이 자랑을 하거든요. 예. 아니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이 딱 몇백 조가 정해지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자기가 힘이 센 국회의원일수록 그걸 뺏어갑니다. 예. 지역 예산으로 예. 배정을 받아요. 예. 이게 뭡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무슨 예산 배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요 나라 곳간을 축내는 겁니다. 이제 지방공사 어디 공사 좀 그만해야 돼요. 국민 호주머니부터 채워줘야 됩니다. 나는요 국가 대형 공사도 앞으로 지방정부가 예산 집행권을 없애버려요. 중앙정부에서만 집행합니다. 왜 그러냐? 집안 살림살이를 아들 니도 써라 딸도 써라 이렇게 다 자식들이 놀아버리면 어머니가 살림이 안 돼요. 아버지 월급을 야 네가 이만 얼마 가지고 써라 네가 얼마 가지고 써 이러면 애들이 돈을 한 며칠 만에 다 써버려요. 국가의 전체 예산을 610조를 중앙에서 통제를 해야지 지방에 네가 얼마 써라 강원도 도지사 네가 얼마 써라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권을 주니까 이게 그냥 쓸데없는 해관을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를 들어서 지어놓고 1년에 관리비를 50억 100억씩 쓰고 있어. 근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써. 해관을 지어놓고 이거요 방만한 낭비 앞으로 공사정부 중지한다. 중앙에서 통제한다. 예. 모든 집행을 중앙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정살림도 되려면 어머니가 딱 쥐고 돈을 아껴야 되는데 자식들 쭉쭉쭉 나냐 생활비 아버지 500만 원 벌었으니까 니 100만 원 니 100만 원 이렇게 써봐라. 그럼 집안 돼요? 지방정부 모든 예산 집행권을 수도해야 됩니다. 중앙에서 딱 통제해서 공사를 지방에서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공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저 울산에다 뭐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중앙의 공사심의위원회가 울산 체육관을 심의했는데 울산시장이 체크를 하면은
그냥 업자들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몰라.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돈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지방 모굴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어느 도시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장을 믿고 누가 그 시의원들을 믿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 내가 왜 30년에 나라에 돈이 없는 도둑놈이 많다 이 말을 했냐면은 그 속에는 천재적인 두뇌로 예산을 뚫어보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예산을 뚫어보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예산을 뚫어보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도둑놈은 그렇게 자, 국방비가 예. 50조인데 예. 우리가 어린애 낳는데 우리 남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45조를 씁니까? 아니,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그 60만 군대를 먹여 살리는 돈이고 장비를 구입하는 돈인데 이거 가만 앉아서 저출산 예산이다 45조? 남녀 평등을 위해서 32조? 거의 80조라는 돈이 쓸데없는 데 들어가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예. 이런 예산 낭비, 그리고 뭐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야 국회의원한테는, 여야 정치인들한테 돈 주는 나라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국가에서 1조 정도가 나가. 후보들한테는 여당에 500억, 야당에 500억. 선거 비용 몇천억. 그 국가가 부담해요? 한 조 단위가 나가죠? 이거 나오는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지 왜 국가가 그걸 부담합니까? 나오는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지 왜 국가가 그걸 부담합니까? 나오는 사람이 돈을 부담해야지 왜 국가가 그걸 부담합니까? 국민들 호주머니로 가야 될 돈을 왜 선거에 씁니까? 도저히 나는 그런 거 이해가 안 가요. 그 내 대통령이면 월급 안 받아? 판공비 400억 내 돈 써? 그래 안 그래요? 난 국가 돈 안 써. 청와대 안에서 밥 먹는 거 반값, 거기 몇 년 동안 있는 집세 내가 다 내. 그만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뭐 몇만 명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난도질을 내고 나와. 나라 망합니다. 제발 여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야만 뽑으면 우리가 사는 줄 알아요? 정권 교체? 생판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정권이 교체되려면 국민의 민주당의 국회의원 200명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 야당이 대통령 되면은 정권 교체 됩니까? 대통령만 교체고 여소야대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고 4개월 안에 대통령이 바뀌어. 4개월 안에 대통령이 바뀌어. 4개월 안에 대통령이 바뀌어.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나요? 200명이? 권력은 안 바뀝니다. 대통령만 바뀌지. 지금 서울시장 5시장이 시장이 됐다 이거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다 장악하고 있어.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70% 예산을 어떻게 절약합니까? 국가 예산 70% 전략으로서 400조가 마련됩니다. 예. 지금 예산에서 70% 전략, 간단하게 말해서 예. 성인지 예산 32조 필요 없습니다. 예. 남녀 평등. 예. 그거 이제 따질 거 없어요. 예. 남녀가 평등해진 거는 옛날입니다. 이제 어린애 호적도 뭐 자기들 인원에서 올리고 뭐든지 남녀 성비가 잘 돼 있습니다. 예. 거의 32조. 그 다음에 저출산 위해서 45조 쓰죠? 그걸 안 씁니다. 80조. 뭐, 그 다음에, 이런 국회의원들 줄일 때 한 4조가 들어옵니다. 뭐, 그 다음에, 저 보시면은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해버려요. 지방세도 없어집니다. 지금 지방세가 존재해요. 지방세를 거다가 지방에서 막 써.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해서 연간 100조가 더 들어와요. 재산 비례 벌금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 이 벌금으로 대처합니다.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재벌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럴 때는 벌금이에요. 국민한테 덕이 가야지. 그 사람 감옥에 넣어놓는다고 우리가 덕을 봅니까? 구청의 말단 직원이 지 아는 사람 통장으로 전부 넣어가지고 82억을 해먹어가 체포됐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아니 복지 예산을 지 아는 통장에다 전부 지 아는 사람들 주민등록 가져와서 입금시켜가지고 82억을 말단 공무원이 해먹었어요. 양천구청에서 한번 체포된 적 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이야. 복지 예산은 도둑놈들이 가져가는 예산이야. 없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도둑놈들이 해쳐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